안녕하십니까. 물류TV 백소라 교수입니다. 출퇴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 시리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법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것을 물류시설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행할게요. 이 법의 목적 보겠습니다.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보겠습니다. 물류시설은 다음을 의미한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그리고 쭉 얘기했던 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의미합니다. 물류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의 집화, 하역,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통관 등이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공, 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류터미널 사업 보도록 합니다. 물류터미널 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과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각국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자, 이것은 제외죠. 제외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법,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 하역시설, 화물 보관시설, 처리시설.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 지원시설. 철도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 운송, 하역, 보관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직배송 시설, 공동 직배송 센터. 이곳은 물류터미널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물을 경영하는 것은 물류터미널 사업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물류복합 터미널 사업의 정의를 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 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 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여기 했던 거 다시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번엔 일반 물류 터미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물류 터미널 사업이란 물류 터미널 사업 중 복합 물류 터미널 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죠. 자, 이번에는 물류 창고입니다.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 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 보관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 등이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류창고의 정의입니다. 자, 물류창고는 화주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의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에 관련된 하역, 물류 포장, 상표 부착을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다음은 제외합니다. 주차장에서 자동차 보관,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또한 철도 사업자가 여객의 소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그리고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됩니다. 물류단지. 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시설과 물류, 물류단지 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 물류단지와
일반 물류 단지를 말한다. 자, 이번에는 도시첨단 물류 단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도시첨단 물류 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 유통 산업, 물류 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시설과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에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시설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물류 단지입니다. 일반 물류 단지란 물류 단지 중 도시 첨단 물류 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번에는 음, 자, 물류 단지 시설 보겠습니다. 물류단지 시설이란 일반 물류단지 시설과 도시 첨단 물류단지 시설을 말한다. 옆에서 나왔고요. 자, 이번에 일반 물류단지 시설 보겠습니다. 일반 물류단지 시설이란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 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시설을 의미한다.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물류터미널 및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 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네, 공판장은 농산물이 아니고 농수산물이었습니다. 다음, 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작성,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리시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 취급수,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영업소 시설, 그 밖에 물류시설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시설에 딸린 시설. 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물류 단지 시설이다. 이런 시설. 일반 물류 단지 시설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시설이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 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첨단 물류 안에 설치되는 다음 항목의 시설을 의미한다. 자, 어떤 게 포함되는지 보겠습니다.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시설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시설 중에서 도시 내 물류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 산업 관련 시설, 교육 연구시설 중 첨단 산업과 관련된 시설, 또 도시내 물류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 지금 얘기했던 시설에 딸린 시설. 이번에는 복합용지 보겠습니다. 복합용지란 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원시설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출제자들이 출제하기가 상당히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출제 안 하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이제 지원시설 보겠습니다.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단지 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시설을 의미한다. 다만, 가, 나, 목의 시설로서
7급 감옥부터 잠옷까지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지원시설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 제조시설, 정보 처리시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 업무시설,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밖에 물류단지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물류단지 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일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말한다. 물류단지 시설, 지원시설의 용지 조성 사업과 건축 사업, 도로, 철도, 궤도, 항만, 공항시설 등의 건설 사업, 전기가스 용수 등의 공급시설, 전기통신 설비의 건설 사업,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 시설 등의 건설 사업,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사업에 딸린 사업. 이것은 바로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장 들어갑니다.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2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련된 종합계획, 즉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류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 공급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 지정 개발에 관련된 사항, 지역, 규모, 연도별 배치 우선순위에 관련된 사항, 기능 개선, 효율화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공동화, 집단화에 관련된 사항, 물류시설 국내 국제 연계 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환경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 교외 이전에 관련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방금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래 수요, 공급 정책, 지정과 개발, 지역 규모 연도 배치, 그리고 우선순위, 기능 개선, 효율화, 그리고 공동화, 집단화, 연계 수송망 구축, 환경 보전과 관리, 물류시설 정비, 교외 이전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즉 이하 시도지사라고 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른 회차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습니다. 패턴이 좀 보이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물류시설 종합계획은 국가 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래 부분 더 있지만 필요 없어서 생략합니다. 다음 세 번째, 3장입니다. 물류터미널 사업입니다. 물류터미널 사업. 7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운영단체,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이 내용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 기준입니다.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됩니다. 2. 부지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부지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항목의 시설을 갖출 것. 주차장, 화물 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 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자, 이번에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의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각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성견, 흑연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지금 계속 2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이 부분은
복합 물류 터미널 사업을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사업의 승계를 보겠습니다. 국가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할 때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승계한다. 그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는 사업의 휴업, 폐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업, 폐업.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데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 6개월, 초과 불가 6개월, 6개월입니다. 자, 다음 이제 4장 넘어갑니다.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 일반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별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만 제곱 100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그 이상이면 일반 물류단지, 그 이상의 일반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때에도 역시 또한 같다.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제가 1차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영상에서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물류단지 명칭, 위치, 면적,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일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일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 기간, 시행 방법, 토지 이용 계획, 주요 기반 시설 계획, 유치 시설,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계획,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그러나 세부 목록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런데 그 세부 목록은요,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칭, 위치, 면적, 지정 목적, 시행자, 시행 기간, 방법, 이용 계획, 시설, 기반 시설 계획, 유지 시설, 재원 조달 계획,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가 있는 경우에 세부 목록. 그러나 그 세부 목록은 일반 물류단지 지정 후에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부분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노후화된 유통 업무 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절차 및 개발 계획에 관해서는 다른 사항을 준용을 합니다. 다만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계획에는 층별, 시설별 용도, 바닥 면적 등 개발 건축 계획 및 복합 용지 이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대상 부지 토지 가액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시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도시첨단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그리고 이런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는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보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인근 지역의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하여 주거,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지원단지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부분 보겠습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둔다.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실수요 검증위원회 자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번에는 물류단지 지정의 고시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법 또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즉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물리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14일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 청취 보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행위 제한 보겠습니다.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다음 각호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근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정물의 설치, 농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물류단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석 채취,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자, 이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퇴근 즐겁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출퇴근 즐겁게 하시면서 물류관리사 법규도 또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류TV 백소라였습니다.